설레는 출발, 잔인한 배신. 박영수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 하와이 가요. 효도 여행이에요. 수학이 넘어 아들 준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전화를 바꿔받아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준혁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밥집을 하며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모아 저녁을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준혁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에는 파출부 일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좋은 대학을 나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영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강서구에 있던 작은 아파트도 아들 부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세로 8억쯤 되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크면 꼭 효도할게요. 어릴 적 준혁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수는 20년 된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안에는 정성껏 챙긴 옷가지와 상비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 부부는 친절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혁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서 쉬세요. 저희가 짐 붙이고 올게요. 수진이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올게요. 화장실도 다녀올 거예요. 준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전화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라는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번호로도 걸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날 밤은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공항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영순은 공항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여기 두고 갔어요.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준혁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영사관에 연락드릴게요. 사흘 만에 귀국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집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명의 이전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세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찍어주시면 어머니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차가운 협박이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냉혹한 복수의 시작.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사흘 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영수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뺄 수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호주제가 2008년에 폐지됐어요.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도화지와 매직을 샀습니다. 밤새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미국 공항에 침몰을 유기한 페류나 박준혁 근무 중. 월요일 아침 8시 판교였습니다. 영수는 준혁이 다니는 IT 회사 본관 앞에 섰습니다. 피켓을 들어 올렸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박 과장 어머니 같은데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수는 피켓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영순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알리는 거야. 준혁은 피켓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영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날 공항에 버렸을 때 생각했어야지.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그날 오후 4시까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진짜예요? 박 과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공항에 버리다니 믿기지 않네요. 사흘째 준혁은 인사팀에 호출됐습니다. 박 과장, 사실 확인됐습니다. CCTV 기록까지 경찰에 남아있더군요.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합니다. 준혁은 그날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목표는 사돈댁이었습니다. 영수는 일산에 있는 수진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사돈댁 어르신 아니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천공항 경찰서 조서입니다. 그리고 CCTV 캡처 사진이고요. 수진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당장 집에 오지 마. 아빠는 너를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댁,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알리러 왔을 뿐입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속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며느리의 선택, 파멸의 연쇄. 사흘 후 수진이 영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영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왔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어.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이 통장 비밀번호 알지? 아직 2억 정도 남아있을 거야. 그거 다 빼서 혼자 도망가. 그건 남편 돈인데요. 내 남편? 날 버린 놈이 무슨 남편이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어머님, 어서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수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사라졌어요. 통장도 다 비었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영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돈 다 가지고 갔어요. 내가 날 버렸을 때 나도 그렇게 물었어. 엄마, 제발. 나 지금 살 곳도 없어요. 강서구 집은 이미 팔았어.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우연히 준혁의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였습니다. 어머님, 준혁이 봤어요? 아니요. 왜요? 서울역 쪽에서 봤어요. 노숙하는 것 같던데요.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쥐고 있던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제게 아들은 없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역 광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노숙인들이 보였습니다. 고가도로 밑에서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졌고 수염은 길게 자랐습니다. 옆에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나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준혁이 영순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영순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이미 죽은 자식이야. 나한테 말 걸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수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수라면 너무 쓰라렸습니다. 거리에서의 재회, 흔들리지 않는 결심.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수는 강서구 아파트를 8억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벽보를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노인 무료급식 도우미. 영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벽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사하고 싶은데요. 관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주로 식사 배식하고 설거지 돕는 일입니다. 영수는 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봉사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에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냈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영순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수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한 국자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준혁은 쟁반을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관장이 영순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노숙인 프로그램에도 관심 있으세요?
거리에 나가서 도시락 나눠주는 활동이에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본 그 모습,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던 모습.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도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수의 끝, 새로운 시작.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수는 매주 토요일 저녁 거리로 나갔습니다. 도시락과 담요를 들고 서울역 주변을 돌았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한 명 한 명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준혁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도시락만 건넸고 준혁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느 날 다른 노숙인이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일 하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버려진 적이 있어서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숙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수는 복지관에서 요리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 해요. 손맛이지. 맛보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영순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은?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관없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영수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영수는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냥 고맙다고만 하고 싶었어요. 복지관 밥 덕분에 살았어요. 후회는 너 혼자 하는 거야.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준혁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구했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에요. 청소 일이지만 열심히 할게요. 다시 사람 되려고요. 영수는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심 같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 영수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혁을 만났다. 많이 변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용서는 못하겠다.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니까.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복지관에서 받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노숙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처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영순 씨, 이거 받으세요. 감사패예요. 올해의 모범 봉사자상이에요. 영수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박영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9세가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영수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규직 됐어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채용했어요. 그래. 엄마는 행복해요? 영수는 처음으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행복해. 요즘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너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나아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됐다. 엄마, 언젠가 엄마가 절 용서해 줄 날이 올까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평생 못 용서할지도 몰라.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이젠.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준혁을 만났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잘 지내니? 네, 엄마도 제시도엠 계속 건강하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영수는 복지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순 씨, 내년에 우리 복지관에서 요리교실 정식으로 열기로 했어요. 영순 씨가 선생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다들 영순 씨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관장이 돌아간 후 영수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감사하는 일,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이미 자유로웠습니다. 복수에서도 증오에서도 과거에서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영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 된장찌개도 좋고 북어국도 좋겠네. 그렇게 영순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